지난 시간 우리 뇌에는 균형을 잡는 3대 GPS, 시각, 전정계, 고유수용성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척추를 바로 세우는 기립 스위치, 전정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 지니입니다. 잠깐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10초간 서 있어 보세요. 눈을 감았는데도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귀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전정계 덕분입니다. 전정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평소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중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24시간 쉬지 않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 눈을 감고도 고개를 끄덕이는 방향을 아는 것, 어두운 방에서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전정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나 지하철이 출발할 때 유독 몸을 못 가누는 느낌, 걸을 때 세상이 살짝 흔들려 보이는 느낌, 빠르게 고개를 돌리면 시야가 잠깐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어지럼증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전정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머리가 움직일 때 눈은 자동으로 반대 방향을 보정해줘야 합니다. 이걸 전정안구반사 VOR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걸어갈 때 손떨림 보정 기능이 꺼져 있으면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죠. VOR은 우리 눈의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이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면 고개를 돌려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뇌의 가부화가 됩니다. 뇌는 흔들리는 시야를 안정시키느라 에너지를 쏟고 몸은 점점 긴장하고 굳어갑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전정피로의 정체.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한 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과는 결이 다른 전정피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뇌의 에너지 도둑. 전정계가 건강하면 균형 잡기는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치 숙련된 자전거 선수가 페달을 밟으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전정계가 불안정하면 뇌는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각과 근육 감각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끌어다 씁니다. 마치 GPS가 고장난 차에서 운전자가 직접 지도를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수동 모드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 퇴근 무렵이면 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은은하게 지속되는 멀미 상태. 전정기관에서 오는 신호와 눈으로 보는 정보가 서로 다를 때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배를 탔을 때 느끼는 그 멀미와 비슷한 상태가 일상에서 은은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뇌는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거치고 그 과정이 신경계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세 번째, 근육이 하루 종일 긴장한다. 전정계가 불안정하면 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 어깨, 등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깨가 뭉치고 오후가 되면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가 찾아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정피로,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책을 읽거나 화면을 오래 볼 때 유독 집중이 안 되는 느낌. 이건 뇌 에너지를 균형 잡는 데 다 써버려서 정작 생각하는 데 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또 작은 소음이나 밝은 빛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감각 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적은 자극조차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버티는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 이걸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전정피로가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전정계가 불안한 분들에게는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
전정 감각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동작이 오히려 피로도를 낮추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전정계의 구조를 알면 훈련이 보인다. 전정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반고리관입니다. 생긴 것처럼 세 개의 고리가 서로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고리 안에 림프액이 채워져 있어서 고개를 돌리거나 끄덕일 때 그 액체가 출렁이면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지금 내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뇌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VOR, 눈의 손떨림 보정 기능도 바로 이 반고리관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석기관입니다. 이석, 한자로 풀면 귀 안에 돌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귀 안쪽에 아주 작은 돌 입자들이 있어요. 이 돌들이 중력 방향으로 쏠리면서 지금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를 감지합니다. 이석기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난형란은 좌우, 앞뒤 같은 수평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구형랑은 위아래 수직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구형랑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구형랑에서 감지된 신호는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까치발을 들었다 내릴 때 이런 수직 자극이 구형랑을 깨우고 뇌는 자동으로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억지로 허리를 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정계가 활성화되는 것만으로 몸이 스스로 바로 서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기립 스위치 켜기.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반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체험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엉덩이 뒤에 대고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젖혀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허리가 뻣뻣하게 걸리나요? 그 각도와 긴장감을 기억하세요. 그럼 전정기 스위치를 켜볼까요? 첫 번째, 시선은 정면을 고정한 채 고개만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이건 반고리관을 자극해서 VOR 반응을 유도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 고정을 유지한 채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이건 반고리관을 자극해서 시야를 안정화시켜주는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발은 바닥에 고정한 채로 몸만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난형랑을 자극해서 좌우 균형 감각을 입력하는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상하 운동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쿼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구형랑을 자극해서 척추 신전근 반응을 유도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체를 뒤로 젖혀보세요. 아까보다 허리에 걸림이 줄었나요?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열리면서 더 깊게 신전되시나요? 짧은 시간 안에 달라진 이 느낌. 이게 바로 전정계가 척추 기립근과 신경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전정계 루틴. 거창한 장비 없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분만 투자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고 일어서서 뒤꿈치를 들었다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반복해 보세요. 뇌에 오늘도 중력이 이 방향이다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이동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의도적으로 체중 이동을 연습해 보시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선택해서 수직 진동이 구형량을 자극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녁 자기 전에도 2분만 투자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려놓기 10회 반복을 하시면 과긴장된 항중력근을 이완시키고 뇌의 긴장 수준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아주 작은 기관 하나가 척추를 세우고 시야를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전정기가 안정되면 뇌가 자동 평형 모드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균형을 잡느라 낭비되던 에너지가 비로소 일상의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허리를 피려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바로 서기 시작하죠. 눈과 귀가 완벽해도 다음 편에서 다룰 이곳의 감각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집니다. 3편에서는 우리 몸의 지도를 그리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다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